신과 함께가 원, 투 다 아주 대흥행을 했었는데 팬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 2편 모두 성공을 거둔 신과 함께라는 작품이 이제 그 드라마로 제작이 될 예정인데요. 네. 진기한 변호사가 주인공이었던 원작 웹툰에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뭐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뭐 다양한 매체로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소설이나 희곡, 뭐 극본이 영화화되는 경향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단연 그 웹툰이 가장 활발하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화계에서는 뭐 예전부터 그 강풀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뭐 내부자들이라든가 신과 함께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드라마 쪽에서도 역시 웹툰 바람이 거셉니다. 미생 이후에 현재 지금 진심이 닿다라든가 아이템 같은 그런 드라마들은 최근 방영을 시작한 웹툰 원작의 드라마들입니다. 네. 올 한 해만 20여 편이 넘는 웹툰 드라마가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쏟아질 전망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의 발빠른 행보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체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와 또 네이버 웹툰으로 확보한 지식 재사권을 활용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에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는 웹툰이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지식재산권 IP 브릿지 컴퍼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체 제작이 아닌 경우에는요, 영화 제작사나 또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에 팔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지식재산권 전쟁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콘텐츠 제작 과열이라는 생각도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내 제작이든 또 해외 업체에 판권을 넘기는 경우든 간에 그 OTT 기반의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 VR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아마 이제 그 대중화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주요 배경인 저승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VR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해서 상영 중입니다. 네, 용산 CGV라든가 또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그 VR 관람관에서 이렇게 관람이 가능한데요. 직접 그 관객들이 7개의 지옥의 이제 일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관들이어서 지금 많이 인기가 높습니다. 네, 생생한 그 지옥 영화를 한번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옥 체험을 해보고 예.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거에는 이렇게 원작의 인기와 어떤 고정 팬을 힘입어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됐다면 반면에 영화와 드라마를 동시에 제작하기로 한 웹툰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동시에 제작하는 거는 또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어떤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의 이종 결합이 활발한 가운데 지금 법 집행의 부조리를 꼬집은 웹툰이죠. 비즐란테가 연내 네. 드라마와 영화로 동시 기획 제작될 예정인데요. 이 관계자는 같은 배우들을 기용해서 같은 세트에서 드라마와 영화를 동시에 찍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아무래도 지금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찍을 수 있고요. 영상 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판권의 문제라든가 뭐 프로덕션에서 세트 제작의 문제, 뭐 캐스팅, 홍보 마케팅의 문제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연 같은 배우, 같은 세트를 사용한 드라마와 영화가 공이 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걸려 있기는 합니다. 이런 제작사들이 이미 성공을 거둔 사실 1편과 2편을 동시에 제작한 신과 함께를 네. 좀 그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역시 얼마나 그 스토리가 매력적이고 그것이 그 매체에 맞게 잘 각색이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또 탄탄하게 준비를 잘하는가도 아주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의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을 요즘 원소스 멀티 유저 트렌드라고 한다고 하죠. 최근에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정말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점가는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하고 있나요? 네, 서점가가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 한 광고 업체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요, 2016년에는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만화, 잡지, 교부 등의 어떤 서적의 종류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 검색이 많았다면 2018년에는 카페,
여행, 동네, 독립서점 등 새로운 키워드가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서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점 관련 키워드 중에서는 카페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요. 카페형 서점이 대거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또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뭐 책맥이라고 이렇게 또 검색하는 그런 검색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그런 서점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뭐 문구류라든가 뭐 액세서리, 각종 캐릭터, 소품 등을 파는 이렇게 쇼핑과 연계된 그런 서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서 인구도 점점 증가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달리 이렇게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한 취향 저격 서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독립 출판물만 이제 취급한다던가 여행이라든가 음악 등 이제 특정한 그 영역의 서점만을 취급하는 서점들은 서점 주인의 어떤 취향이 반영된 것이라서 큐레이터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또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서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웬만한 동네 책방들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정기 강연이나 독서 모임, 또 전시 공연까지 책을 매개로 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의 어떤 만남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비 문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서점의 변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얘기 쭉 듣다 보니까요. 뭐 앞으로 그 미래 문화 콘텐츠 시장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첨단화될지 아주 상상이 안 되는데 오히려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